안녕하세요, 민카로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르다고 예쁘고 뚱뚱하다고 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진짜 열심히 메이크업하고 꾸미고 스타일링 했는데 원래 내 모습보다 부해 보여서 스트레스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만으로 판단했을 때 몇 킬로로 보이나요? 저는 지금 기준으로 168에 47kg예요. 이런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스타일링을 했을 때 원래 제 모습보다 훨씬 부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부해 보이지 않는 메이크업 튜토리얼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메이크업을 지우고 지금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인데요. 아까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슬림해 보이지 않나요? 메이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헤어랑 의상도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는 이제 머리에 웨이브를 넣었잖아요. 저도 혈감 넣는 웨이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좀 더 부해 보였냐면 제가 옆광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봉고데기를 할 때 앞머리 구간 컬을 이제 눈가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볼륨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광대가 훨씬 부각돼 보이면서 하관이 더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웨이브 머리보다는 생머리를 했을 때 훨씬 날씬해 보이는 좀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웨이브 머리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봉고데기 컬을 굉장히 굵게 넣거든요. 한 40mm 정도로 넣어주고 이 앞머리 구간에서 최대한 밑쪽으로 해갖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넣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 렌즈. 저는 아까 직경이 크고 컬러가 굉장히 진한 렌즈를 끼고 있었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선명하면서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낀 렌즈도 직경이 작지 않고 큰 편이거든요. 근데 컬러감이 너무 짙지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커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랭이들도 렌즈를 좀 직경이 큰 걸 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고동색, 깜장색 이런 거 말고 자연스러운 그레이 컬러나 브라운 컬러 있죠. 그런 거를 좀 끼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장 중요한 의상. 저는 보시다시피 목이 짧고 하관이 길고 큰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넥라인이 높은 옷을 입었을 때 굉장히 답답해 보이면서 사람이 더 이렇게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넥라인이 높은 답답한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요즘 좀 살 좀 쪘어? 라고 해주시고 넥라인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었을 때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요즘 힘들어? 다이어트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인데도 본인이 가진 체형에 따라서 더 슬림해 보이고 또는 더 부어 보이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가 예쁘다면은 이렇게 나시를 매치해가지고 어깨 라인을 드러내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비포 모습과 비교해가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 건데 아까는 얼굴에 광채가 진짜 엄청 돌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광채 쿠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 TMI이긴 한데 바닐라코랑 되게 오랜 시간 광채 쿠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광채의 진심인데 아까 모습은 왜 부어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얼굴의 모든 부분에서 광이 나서 그래요. 얼굴에 광채를 주더라도 항상 불필요한 부분의 유분기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쿠션을 바를 때 어떤 쿠션을 바르든 두껍게 올리면은 또 이 베이스가 굉장히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발라볼게요. 가볍게 발라줬습니다. 내 얼굴에 올렸을 때 이 베이스가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진짜 두꺼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쿠션은 과한 광이 아니라 엄청 속광처럼 은은하고 가볍게 발리는데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완벽한 글로우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글로우가 진짜 좋기는 한데 포인트는 과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쿠션을 엄청 가볍게 발랐잖아요. 나는 조금 더 커버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쿠션을 더 바르는 게 아니라 컨실러를 가볍게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가까이서 보면 약간 울긋불긋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쓰는 컨실러인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린 컬러랑 베이지 컬러 믹스해서 살짝만 톡톡톡 가볍게 커버해줄게요. 이제 불필요한 유분기를 파우더를 사용해서 잡아줄 건데요. 파우더는 사실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이소 메이크업에서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3,000원짜리인데 괜찮더라고요. 이 라벤더 컬러 파우더를 사용해서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일단 쉐딩할 구간은 바싹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쉐딩이 되게 뭉치고 밀리면서 과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무조건 여기 턱라인하고 헤어라인까지 쉐딩하실 분들은 서걱서걱할 정도로 이 유분기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 눈썹과 눈두덩이. 여기는 이따가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분기를 잘 눌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바싹하게 하면은 또 여기만 건조해 보일 수 있으니까 가볍게
다음으로는 팔자입니다. 콧볼과 팔자 사이 여기가 광채가 나면은 빵실빵실해 보이고 둔해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광은 꼭 잡아주고, 그 다음 웃었을 때 여기 반짝반짝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 밑에 여기 부분, 이 앞광대를 제외하고 유분기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이마 광 살짝만 잡아줍니다. 과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살짝만 잡아주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예쁜 광이 돌거든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아까 비포 모습에서 쉐딩을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도 부어 보였던 이유가 컬러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저는 이제 쿨톤에다가 피부가 하얀 편인데 웜톤 쉐딩을 진하게 발라버리니까 굉장히 여기가 붉게 뜨면서 오히려 부각이 됐죠. 그래서 피부톤이 하얀 분들은 무조건 쿨톤 쉐딩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잘 쓰고 있는 쉐딩인데 색감이 이렇게 붉은기 없이 그림자 같은 컬러, 이런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쉐딩을 하실 때는 내가 신경 쓰이는 구간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역광대가 좀 튀어나온 편이라서 콕 찍어서 여기를 위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진짜 말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턱끝이 너무 뾰족해서 이게 좀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턱끝에 한번 찍고 여기를 중심으로 그라데이션. 저처럼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 헤어라인 부분도 가볍게 음영을 넣어주시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코 쉐딩도 대체적으로 뭔가 코가 통통해 보이면은 부어 보이는 이미지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콧볼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쉐딩을 해주는 편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말했다시피 절대 붉은기가 들어간 쉐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눈썹과 눈 앞머리, 콧대 사이 한번 쉐딩을 잡아주면은 얼굴의 윤곽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잡혀지는 느낌이 들어서 머랭이들도 여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길게 눈 앞머리까지 가면 안 되고 눈썹 밑에, 콧대 사이, 눈 앞머리 사이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오늘 메이크업 무조건 연하게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대신 눈썹은 무조건 연하게 해줘야 돼요. 이 눈썹이 진해지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중성적인 이미지가 돋보이게 되면서도 얼굴에 그 여리여리함이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메이크업 할 때 최대한 눈썹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려고 합니다. 손에 힘을 빼고 빈 곳만 채워주고 부족한 곳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저 요즘 바꾼 아이브로우인데 이 디올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자연스럽고 그려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지속력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완전 추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화려하게 해볼 거예요. 눈화장을 화려하게 하고도 어떻게 날씬해 보일 수 있는가, 그 꿀팁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요. 다채로운 팔레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컬러 베이스 컬러인데요. 눈에 붉은기가 너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당한 자연스러운 붉은기가 깔아져 있는 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머랭이들도 항상 베이스 컬러부터 차곡차곡 깔면서 아이 메이크업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 형광기가 살짝 도는 이런 코랄 핑크 컬러, 이거를 브러쉬에 묻혀서 아까 발랐던 영역보다 조금 작게 쌍꺼풀 라인만큼 삼각존 살짝, 애교살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이런 음영 컬러 통일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뒷부분, 그 다음에 삼각존, 눈 앞머리 살짝 이렇게 음영감 줘볼게요. 그 다음 애교살에 펄 발라주고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도 이건 좀 넓게 발라줄게요. 그다음 여기 있는 살짝 어두운 펄 있죠? 쌍꺼풀 라인만큼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서 발라줄게요.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바짝 집어줄게요.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로 점막 가볍게 채워주고 눈꼬리를 올려서 앙큼하게 그려볼게요. 라인 빼주고 이렇게 얇은 면봉으로 더 얇고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언더라인도 정말 얇고 가볍게만 살짝 라인을 그려줄게요. 붓펜 라이너로 아까 그려놨던 눈꼬리 깔끔하게 한 번만 정리해주고 아주 조그만 브러쉬에 여기 어두운 음영 컬러 묻혀가지고 이 아이라인 자연스럽게 덮어주고 삼각존까지 그윽하게 연장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 있는 이 핑크핑크한 거 같은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 속눈썹 부분 있죠? 여기 가까이 그려서 붉은기를 좀 더 넣어줄게요. 우선 이렇게 해두고 가닥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저는 오늘 좀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긴 12mm를 쫑쫑쫑 붙여줄게요. 조금 더 선명함을 위해서 마스카라 듬뿍 발라준 다음에 트위저로 가닥가닥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언더 속눈썹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마스카라를 골고루 발라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으로 여기 애교살에다 영롱한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얘도 다이소템 3,000원짜리인데 되게 영롱하게 반짝여가지고 이것도 추천드려요. 글리터는 그냥 눈에다가 콕콕 바르면 열심히 쌓아놓은 섀도우가 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콕콕 찍어줄게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에 살짝 톡톡 묻혀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얹어줄게요. 이렇게 아이돌처럼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는데요. 비교해봤을 때 둘 다 똑같이 화려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조금 준 점은 비포에는 붉은기가 가득한 섀도우를 눈두덩이 위주로 좀 발랐어요. 아무래도 동양인들은 서양인과 다르게 아이홀이 좀 통통한 편이잖아요. 그런 얼굴에 붉은기를 가득 올려준다? 그러면은 눈이 이제 부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약을 조절해가지고 아이라인은 세게 해주고 눈화장 색조는 좀 센 것 같으면서도 색감만 살짝 들어가고 속눈썹은 화려하게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럼 나머지 밸런스 맞춰볼까요? 우선 립, 비포 모습에는 제가 글로우 립을 엄청 오버립으로 도톰하게 올렸거든요. 오버립으로 글로우 립을 도톰하게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우선 굉장히 연한 베이스 립 있죠? 이런 컬러? 갖고 계신 것 중에 이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연한 벨벳 립을 얇게 해서 입술에 전체적으로 오버립으로 깔아줄게요. 이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립 펜슬 연한 컬러로 라인만 따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귀찮을 때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발라주고 아까 비포랑 똑같은 립이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발라줄 건데 절대 오버립 잡아놓은 거 넘어가지 않도록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발라줄게요. 지금 이 모습만 봤을 때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치크가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볼 부분 컬러도 굉장히 인상을 좌지우지하는데요. 틴트로 볼에 톡톡 올려서 치크를 해주면 광채가 진짜 예쁘게 나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를 손등에 덜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해줘도 좋고요. 저는 퍼프를 사용해서 볼에다가 올려줄 건데 아까 비포는 치크를 굉장히 밑에다 했거든요. 아래쪽 부분에 넓게 발라주면 얼굴이 되게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볼 부분 가운데에서 살짝 위쪽, 이 정도 위치예요. 살짝 가로로 길어지게 두드려 발라줄게요. 이 틴트를 치크로 사용하면 진짜 광채가 엄청 나가지고 피부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아까 썼던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만 이걸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 광채가 뚫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색감을 조금 더 내고 싶은 분들은 크림 치크 있죠? 이런 퐁신퐁신한 크림 치크를 퍼프나 손가락에 묻혀서 파우더 위에다가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볼 안쪽은 촉촉하고 파우더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까짐 없이 굉장히 예쁘게 색감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코끝에도 살짝, 턱끝에도 살짝. 코끝이랑 턱끝에 이렇게 색감을 넣는 이유는 제가 중안부가 길고 턱끝이 길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짧으신 분들은 이거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과한 하이라이터는 오히려 얼굴이 부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입자가 미세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여신존과 코끝, 콧대 살짝만 살려줄게요. 저 이거 샀어요. 제 파우치 털기 보신 분.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핑크빔을 쏘는 미세한 그런 하이라이터인데 우선 여신존 이 부분을 살리면은 얼굴이 입체적이면서도 피부가 좋아 보일 수 있어서 여러분도 여기 꼭 한 번씩 해보세요. 대신 이 하이라이터 범위가 너무 길어지면은 또 중안부가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적당히 살려줄게요. 코끝 살짝만 그리고 여신존 발랐던 데 사이 이렇게 해주면 화려한 메이크업인데도 부어 보이지 않는 튜토리얼이 끝났습니다. 우선 제가 머리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올게요. 생머리에 볼륨을 조금 더 줘봤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말리기만 한 생머리보다 머리에 볼륨감을 골고루 넣어줬을 때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나 제 생머리 연출법 안 보신 분들은 이 위에 링크 타고 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비포 모습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제가 연출한 이 모습이 훨씬 말라 보이지 않나요? 진짜 메이크업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잘못했을 때 조화가 맞지 않으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보다 더 부어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메이크업을 뭐 연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가 아니라 메이크업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머랭이들이 이번 영상 보시고 화장할 때 이 메이크업의 밸런스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깨닫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드가 다르거든요.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또 보고 싶은 궁금한 메이크업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고 혹시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And now you're calling me, holding your heart there inside your hands. You say I'm where you wanna be, but you're out of chances. No, you don't get to come back, crying over the love that you had. Maybe nice try, maybe next time you'll hold on to what you have. No, you don't get to show up, teary-eyed saying I'm all you want. Maybe nice try, maybe next time you won't sleep on a good love. Keep on talking, but I'm already